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스페셜 패널의 호스트를 맡은 홍정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대 많으셨죠? 전문 약사와 전문 의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기 옆에 있는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각자 소개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있는 현직 의사 선생님이신 정희정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정희정입니다. 저는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좋아서 진료실에 있고 소아청소년과에 몸담은 지는 15년 정도 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 지는 6년 정도입니다. 제가 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는 공부에 매진하던 문학도였습니다. 고전 문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하던 중 아버지가 외상성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어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열심히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또 의대 공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외, 생활비들 과외로 정말 힘들고 열띤 20 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30 대가 되면서 결혼과 함께 인턴과 레지던트 5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출산, 건강과 또 건강을 돌보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으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산 후 10kg 정도의 체중 증가로 걸어가면서 또 숨이 차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타사의 제품으로 10kg 가까이 감량하게 되었으나 바로 요요가 오면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소개받은 유산화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도 병행하면서 몸이 바뀌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경험을 인제 스폰서님이 하시는 대로 시스템에 조금씩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석세스 스코어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석세스 스코어 위한 어 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우리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긴장하셨나 봐요. 그럴 법도 하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정말 전문가로서 엄청 잘하셨을 테지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경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진 의사 선생님 뒷배경에 다이어트로 그런 고생을 했고 요요를 반복하는 그 고통 속에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 보낸 것에 구제로 유산화가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무척 인상 깊습니다. 그럼 멋진 소개 마쳤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예쁜 여자분 또 보이시죠? 네. 젊고 생기발랄한 오민정 약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또 어떻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오민정입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약국에 붙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말이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 친정이 철원이기 때문에 철원에 아이들을 엄마가 봐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거기를 다녀와야 했어요. 철저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사로 돈을 벌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엄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꿈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면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든 뭐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문 직종은 어쨌든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혹시나 위에서 이제 있는 병원이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나 우리 남편이나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음. 그러던 중 아는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유산화는 저의 미래를 바꿔줄 거란 큰 확신이 들었고 그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버는 것을 잠깐 내려놓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미래를 더욱 밝게 한다면 그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멋진 유산화 비즈니스 스타트하는 계기였었네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적인 니즈와 직업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시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신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저 또한 유산화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는지 잠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미 7년 반 전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지금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어 약국의 생활이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염증을 느낄 때쯤 현실 감각을 조금 키우고 바깥 세상을 봐야 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로부터였냐면요. 함께 일하는 위의 병원의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직이어도 전문 직종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약사님보다 10년을 더 살았잖아요. 10년의 조언을 드릴 텐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해주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매우 의외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의 책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얘기였고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얘기에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는 강력한 화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어린 지적 호기심이 폭발하면서 책으로 안내된 것이 수백여 권의 경제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눈여겨보던 중 유산화라는 값진 기회를 만나게 되었죠. 유산화는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도 가성비 짱의 투자 기회였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회사와 제품이 저의 인상을 끌었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산화 비즈니스로 멋진 사람들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떠세요? 전문가들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한 계기, 어떤 특별한 인상이 드시나요? 네. 그럼 제가 인사를 마쳤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몇 가지 해드릴 거예요.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 먼저 질문할 건데요. 현직 의사이시면서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계세요. 현직 의사이시면서 부업으로 비즈니스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대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에 운영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는 근무 시간 이외 시간은 모두 이제 미팅과 유산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을 만들어 형성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비염 환자 보호자 1명으로 꾸준히 미팅을 진행하던 중에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3-4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셀 미팅을 진행하던 중에 본사에서 이루어진 다이어트 프로모션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소개로 여러 사람이 합류하게 되면서 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으로 제품 설명 및 가입은 쉬운 편이었지만 그런 모인 사람들을 일정하게 시스템에 합류시키고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월요일이었지만 근무가 끝나는 대로 본사로 가서 본사 강의와 Q&A에 집중하면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팀과 또 파트너들을 위해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팀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마인드도 커지면서 팀원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작년부터 코비드19라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으로 대면 미팅이 힘들게 되면서 줌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이용하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시죠? 제가 우리 정희정 의사 리더님 생각이 많이 나요. 월요일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본사에 와서 항상 강의에 집중하시고 메모하시고 또 동기부여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현직 의사이면서도 부업으로 골드까지 성공한 데는 남다른 비결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유산화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꾸준히 했었기에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약국에서는 영양제를 많이 다루니까 제품 전달이 편할 것 같아요. 약사님을 컨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저도 주변에 약사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약사님들 다 유산화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는 게 약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이제 처음에 컨택하신 분이 여기 계신 요 홍정윤 다현님이세요. 네. 7년 전에 이제 유산화를 이제 전내 받으시고 저한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막 오셔서 "민정아, 민정아, 내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너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너랑 같이 해 보고 싶어." 이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하는 건 다 할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근데 언니, 제가 다단계만 빼고 진짜 다 할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3년 유산화의 유자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던 중 저는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고, 어느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저희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매주 인제 오시기 시작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단계가 너무 싫다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 언니가 나한테 무엇을 전달하려고 저렇게 매주 오지? 뉴트리서치를 보여줘도 그냥 그중에 좋은 영양제 다른 거 먹지 뭐. 돈 1,000만 원 이상, 그 이상의 세계를 보여줘도 다른 걸로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좋다길래 뭐 다른 회사들 다들 자기 회사 좋다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말 한마디로 유산화를 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은요. "이 모든 거 정말 좋은데 너랑 함께 나누고 싶어." 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나서 유산화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그 유산화는 '괜찮은데?'를 넘어서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유산화를 건네받으신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어 모르는 사람한테 결코 마음을 열지 않겠죠. 잘 모르는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한 관계식과 그를 위한 마음이 전달된다면 유산화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 기회를 함께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너무나 멋진 스토리죠. 저희 컨택 스토리네요. 네. 제가 박사님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컨택하고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을 컨택하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남다른 비결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자면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제품이 얼마나 좋고 또 건강을 얼마나 잘 챙겨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전문가인 약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제품에 대한 진정성, 나의 진정성을 전하게 되면 제품의 소비자로는 정말 잘 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후가 문제죠.
이분들은 이미 구체적이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늘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아요. "내가 먹어 줄게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갔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런 대답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몸을 가지고 있고요.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오랜 관계십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또는 가족의 건강들에 대한 꾸준한 상담을 통하게 되면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 경제를 볼 수 있는 눈과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한 나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꾸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과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가진 장기로 좀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분도 마찬가지로 제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또 사업적인 비전을 본 케이스예요. 먼저 여러분 이 두 분이 컨택된 이야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될 것 같아서 생략하는데요. 요점은요. 핵심은요. 누구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한 만남을 가지면 컨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과 관계십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 야망 혹은 꿈, 그가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꺼내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가 고이고이 접어뒀던 꿈을 펼침과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멋진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의 약사, 의사, 컨택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모두 컨택하는 데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모든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라는 거 아시죠? 네. 전문가 패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문가에게 꼭 묻고 싶은 것들 물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옆에 있는 정희정 리더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품 전달 매우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품 전달을 하시는 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떻게 되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병원에서 이제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건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품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면서 한 번씩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에 제가 관심이 생기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로서 제품을 전달하는 팁보다는 일주일이나 기움 단계를 일주일 잘 완수하도록 제가 환자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카톡을 해 주면서 정보와 내용을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 년간의 다이어트 경험으로 봤을 때 2 단계를 2 개월 정도 꾸준히 완주할 수 있게 제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 아무래도 케이스를 맞이하는 경우가 돼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제가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게 외부적으로도 만나서 관계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비자로 남을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희정 리더님께서는 다이어트로부터 본인의 좀 악화된 건강 상태를 회복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를 전달해서 체중 감량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한 그런 사례를 듣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좀 나눠 보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그 3년 전에 유산화 프로모션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체중 감량과 함께 다이어트와 비롯해서 많은 질환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경험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부적절했는데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비만이 해결되면서 고지혈, 고혈압, 당뇨로 가는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대학병원에서조차 좀 관리하기 힘들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등도 해결되는 것이
이제 경험치로 쌓이면서 다이어트가 만성 염증의 정말 해결책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는 보통 안 아프게 되는데 엄마들은 같이 나이를 들면서 이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케이스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호자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제가 따로 만나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살을 빼어 주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들의 많은 건강적인 니즈를 충족해 주시면서 멋진 사례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전달하는 제품 전달 팁 도움이 되시나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약사 선생님께 물어보겠어요. 질병이 영양제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 아마 음. 여러분도 어떤 제품을 전달할 때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거 먹으면 혈압약 끊을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암 치료돼? 혹은 요즘에는 워낙에 코로나가 이슈니까 이거 먹으면 코로나 안 걸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슈니까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입했을 때 이것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막는 기전이 있다면 그것은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요, 사실 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제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의 대사를 높이고 면역력을 높여서 몸 스스로가 이런 바이러스에 방어할 수 있게끔 기전을 가져가는 게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먹는 것이 나의 세포를 만들고 이런 세포의 대사나 대사 등을 통해서 내 몸이 항상성을 가질 수 있게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이런 면역력은 사실 내 몸에 어떤 대사를 돌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된다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잘 알고 계시니까 비타민 D가 부족했을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뭐 아토피라든지 건성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노출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스테로이드, 뭐 항히스타민 이런 약물만 투여했을 경우 결코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개선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비타민 D의 부족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병원의 치료와 동시에 비타민 D가 투여되어야 이런 질환들을 조금 개선시키실 수 있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제는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적어진다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병원 약만 권했을 경우에 자기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몸을 지킬 수 있는 기전들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치료의 효과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권할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훌륭한 영양제들을 매일 드시는 것을 권고하면 아마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질병이 영양제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내 몸이 면역력을 갖추고 있을 때 영양제로 치료가 되는데 영양제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현대의학과 함께 영양제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모든 질병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개선된다는 약사 선생님의 소중한 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무슨 반응이 호전 반응이에요. 네, 그건 호전 반응이에요. 네, 호전 반응이에요. 많이 들어보시는 얘기죠? 자, 호전 반응은 도대체 뭐예요? 의사 선생님, 호전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멘트가 뭐 있을까요? 네. 저도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 호전 반응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전 반응은 사실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호전 반응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유산화 비움 프로그램에서 뭐 일주일 정도 있을 때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화이버제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변비 증상과 바이오메가 섭취 시 나타나는 두통 및 어지러움 등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좀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관련 증상들이 보이면 카톡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정보나 이런 상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독서 미팅 때 읽었던 와이 클린, 하우 클린을 통해서 보면요.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심부 온도를 올려주면서 면역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차가워진 세포들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증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화되는 증상이라고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호전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하, 호전 반응은 내 몸이 면역력을 갖추어가는 건강해지는 과정이구나. 그런데 너무들 많이 호전 반응 하니까 그 언어가 어렵게 여겨졌던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호전 반응이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호전 반응이라는 단어는요.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이제 치료나 우리가 병이나 세균을 없애주는 과정이라서 그런 용어를 조금 사용하기를 어렵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유산화를 알게 되면서 통합의학이나 또는 치유, 예방의학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대의학에서는 좀 쓰이진 않지만 그런 통합의학이나 자연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잘 되네요. 의사 선생님들께 호전 반응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통합의학 측면에서는 호전 반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호전 반응이란 내 몸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서 몸이 개선되는 반응이다. 요렇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제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패널이라 너무 딱딱한 건 아닌지, 제가 또 코믹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혹시 저 너머에선 졸고 있진 않은지, 딴짓을 하고 있진 않은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선을 모아 이쪽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또 다른 멋진 질문 한번 대신 던져볼게요. 사업하는데 약사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나요? 혹시 약사라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었는지 오민정 리더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약사라서 좋지 않냐? 약사니까 좀 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잘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은 점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요. 누군가의 미팅을 갔을 때 약사님 말이니까 다 맞겠죠?"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 제품만 단순히 전달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품만 단순히 전달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일이어서 배워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품을 전달을 하고 누군가를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서 성장을 시키는 게 이 일의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것을 안 이후부터는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음, 누군가는 또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약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네, 약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은 본인의 체험과 간단한 정보를 제품과 함께 제공해 드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자신의 체험과 제품의 정보가 헬스팩이라는 종합영양제와 같이 공유가 된다면 계속 먹는 지속적인 소비자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유산화의 비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팀을 꾸리는데 그것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결코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함께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약사로서, 뭐 전문가로서 결코 다르지 않고요. 정말 제품에 대해서 체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팀을 키워가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약사라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데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팀빌딩을 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체험 사례를 늘려가는 것. 그것을 함께 해 나아갔을 때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러므로 약사여서 유리하긴 하지만 잘하려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유산화 회사와 제품의 탁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희정 님께 마이크 돌려보겠어요. 네,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 의사라고 해서 많이 알거나 또는 공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도 사실은 영양제를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하면서 영양제를 들여놨을 때 보통 영양제를 좀 알아보면 제약회사들이 세팅하는 것을 의사들은 그냥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결산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공부하는 중에 제가 공부한 내용들 중에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이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검증될 수 있는 자료여서 그것을 많이 읽어봤고요. 3판에서 6판까지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영양제 비교 가이드였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보호자나 또는 지인들에게 알려주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탁월성과 또한 이제 우수성을 제가 공감하면서 더욱 이제 집중하게 되었고요. 유산화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제가 처방하는 의사 입장이니까 PDR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PDR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PDR을 쳐보니까 PDR에 진짜 헬스팩, 액티브 칼슘 큐어블, 비전 X, 코키는 30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회사로서의 탁월성을 말하면 유산화의 제품의 우수성도 물론 있지만 영양제라는 한 길을 가고 있는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2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양제만을 한 우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호자나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슴에 진짜 와닿는데요. 객관적인 자료와 27년의 노하우와 역사를 묻어내는 그 회사의 진정성. 그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옆에서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다시 저에게 두두둥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전문 직종에게 꼭 물어보고 "진짜 맞아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 막 들어갑니다 이제. 자, 옆에 있는 그 오민정 약사님께서는 단순히 약국만 운영했던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 근무하셨어요. 그럼 제약회사의 어떤 과정들을 매우 잘하시고 그 교육 과정도 많이 담당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약회사에도 근무하셨고 현직 약사로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유산화 제품의 우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약회사에 다닐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때 이제 라이센싱 업무라 그래서요. 국내에는 허가가 없지만 외국에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서칭을 해서 국내에 허가를 진행하는 일들을 좀, 좀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참고했던 자료들이 뭐 PDR이라든지 MIMS라든지 CPS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보시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허가가 조금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우연히 뒤지다가
예전에 그렇게 정리해놨던 자료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 필수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냐면 이런 종합영양제 국내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달아놨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만큼 의약품집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의약품으로서의 효능과 효과 그리고 그 성분들이 인증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말 권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테스트에 통과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높이 사요. 왜냐하면은 도핑에 통과됐다는 것은 호르몬이나 각 신체, 뭐 심장 같은 곳에 무리가 되지 않다라는 안전성이 입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영양제를 선택했을 때 도핑 테스트에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NSF라든지 FDA에서 유산하는 의약품으로서 GMP를 받았어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GMP와는 다소 좀 더 전문적인 의미거든요. 의약품 GMP라는 게. 사실 전문가 입장으로서요. 그리고 약사로서 의약품 GMP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들은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요. 식물의 추출물들이 함께 혼합된 제재예요. 이것들을 GMP 진행한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유사나입니다. 이렇듯 제가 사실 1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랄 만큼 제3기관의 인증을 너무 많이 받은 유사나의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 놀랍죠? 그냥 일반인들이 전달하는 유산화의 전문성, 그리고 우수성, 그것과 좀 더 남다르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준 유산화 제품의 우수성, 그 생산 공정의 투명성,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동이 저에게 아주 물밀듯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너무 다물고 있었던 관계로 다음 질문은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요.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한마디로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뭐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좀 생각해 본 결과, 약은 속효성, 건강기능식품은 지속성, 이렇게 시간의 차이로 갈라놓으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은 그야말로 증상이 발현됐을 때 그 증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은 병을 낫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약을 먹게 되면 바로 즉시로 그 증상을 눌러주니까요. 그렇지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증상을 눌러줄 뿐 내 몸이 낫게 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시나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일주일과 7일의 차이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바이러스 퇴치나 질병의 퇴치에는 내 몸의 면역력, 내 몸의 건강성, 이것이 나를 낫게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약은 내가 느끼는 통증들, 고통 이런 것들을 절감해주는 그런 도구이죠. 그런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가지고 가는 것의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면서 시간 속에서 체질과 또 면역력과 내 몸의 토양을 개선해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내 몸은 무언가에 감염된 상태죠. 염증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을 찾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아프고 나오면 저기 아프고 나오면 그 다음 아프고 이런 식으로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50세 전후로 해서 갱년기를 맞이했을 때 총체적 난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질병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질병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몸의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둘 다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약은 치료되고 건강식품은 보조제야. 이런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이 되게 거창해요. 뭐냐면요. 앞으로 미래의학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영양이란 부분은 미래의학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나요?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네. 저희 이 짧은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학은 당연히 예방의학으로 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과거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진단의학과 예방의학으로요. 현재 의학도 진단의학과 예방의학이라는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인물로 파스테르라는 인물과 안토인 비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파스테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봤죠. 세균들의 대표 주자로서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세균의 침입으로부터이다.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없애게 되면 질병이 낫는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어떻게 깨끗한 환경을 가져가느냐로 질병을 퇴치했어요. 실제 과거에는 그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소독법 등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잡아줄 수 있는 항생제 치료의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럼 반면 안토인 비첨이 얘기하고 있는 토양 이론이라는 것은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지라도 누군가는 감염이 되고 누군가는 쉽게 지나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떠한 건강체와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균이 들어올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현재 이것들이 쭉 개발이 되어서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진단의학은 병인의 원인을 캐치해서 그것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 따라 쫓아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면서 현대는 어떤 이야기가 아주 주류를 이루게 되냐면요.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많은 질병들은 증상을 눌러줄 뿐이지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더욱 고통받게 하는 상황을 환자들에게 연출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체의학이라는 말보다는 기능의학, 영양의학, 보완의학이라는 말로써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치료 행위를 함과 동시에 내 몸에 건강한 토양을 갖고 가는 영양의학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21년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고 있죠. 백신은 계속 개발 중이고요. 문제점도 있고요. 누군가는 백신 맞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치료제도 개발되려고 하지만 어때요? 속도가 매우 늦죠.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나가지도 못하고요. 현재 여러분 어때요? 5인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몸이 진짜 건강해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몸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대사는 더 이상 되지 않는 많은 그런 나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산될 거예요. 앞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질을 개선해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영양적인 접근이야말로 미래의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 책을 섭렵했거든요. 네. 어때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학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건강의 전달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올바르고 바른 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게 저까지요. 네, 저도 사람입니다. 네. 이 세 분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유산화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셨어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유리했다기보다는 많은 악조건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악조건을 뚫고 넘어서서 어떤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유산화 안에서 또 다르게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바로 옆에 있는 정희정 리더님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산화에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5년 동안 현저하게 떨어지는 출산율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 의존하던 이제 교육 정책을 바이러스 전파를 확실히 막는 행정 때문에 나날이 인제 어려워지면서 본업이 쪼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보통 11년 정도 걸리고요. 남자는 13년 정도 걸리게 인제 준비하는 이 전문의 면허증도 사실은 쪼끔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겠구나 하는 현실이 조금 잠시 슬펐었는데요. 오히려 인제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미래를 쪼금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40 대인데요.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저는 인제 일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도달해 오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성실히 지금까지 생활을 영위를 해 왔는데요.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인제 유산을 안에서 팀과 파트너를 통해서 원하는 그 현금 소득 및 또 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기쁘답니다. 그리고 팀과 파트너를 통해서 팀을 형성하면서 또 여러 전문가로서 또 그룹에 인제 봉사도 하면서 제가 유산화 안에서 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인제 교육에 대한 그런 양육비나 또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교육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미래를 후원할 수 있는 확실한 부모가 되고 싶고요. 또 진짜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래도 인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제가 전문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역이 좀 적어지지만 유산화에 있는 트루 헬스 파운데이션 아시죠? 거기서 제가 의료 봉사를 하면서 저의 달란트를 조금 갖고 가고 싶은 것이 최종적인 꿈입니다.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유산화 안에서의 원하는 삶입니다. 각박하게 굴러가는 삶을 한 발짝 나서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면서 가족의 행복과 또 나의 달란트를 봉사한다는 그 계획이 원대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럼 오민정 리더님에게는 또 유산화 안에서 원하는 삶이 뭘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요, 저희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정아, 내가 캐나다 휘슬러에서 스키를 타고 아들들과 내려오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스키 안 타고 그 위에서 커피 마시고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삶을 즐긴다거나 여행을 즐긴다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어디 가자." 그러면 "힘들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이렇게 핑계를 댔거든요. 그게 가장의 삶의 무게가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저희 남편과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좀 남편의 버킷리스트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자유였거든요, 자유. 그게 시간의 자유일 수도 있고요. 돈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유산화와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좀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해요. 제가 약사가 될 때쯤 어 정말 주변에 불우한 가정사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좀 정말 안타깝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래도 결혼 전에 어떻게 작게라도 도와줄 수 있었던 것들이 저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핑계겠죠? 하지만 유산화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베푸는 삶으로 유산화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진 유산아로서의 나의 앞으로의 원하는 삶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 7년 반 전에 유산아를 선택했고, 저는 여기 두 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저희 약국 접었고요. 네, 캐나다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자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고, 또 이유가 있다면 한국에 와서 또 파트너들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멋진 영상을 찍고 있는 이러한 자유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진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자유를 유산화를 통해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원하는 꿈이 있다면요. 저는 행복한 부자를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기,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기, 이렇게 내가 가진 감사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행복의 크기가 더 커서 어둡고 침울한 우리 현실의 환경이 밝고 햇살과도 같은 환경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앞으로 유산한 삶의 원하는 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분과 오늘 얘기를 하고 보니까요. 어떤 새로운 것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공부와 연구와 나눔과 소통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현대 사회는 모두 고립되어 가고 있지만 유산화 안에서 건강을 나누면서 함께 해 나가는 시간 속에서 모두의 아름다운 꿈이 펼쳐지는 그런 순간들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진짜 예전부터 꿈꿔왔었거든요. 저희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런 유산화 영상, 유니스타즈의 영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고하며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것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뤘어요. 이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이 영상 보고 있으신 모든 분들의 꿈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수지 맞으신. 누가 그랬어요. 저희 파트너 중에 유산화를 알게 됐더니 진짜 수지 맞았다. 건강적으로도 수지 맞았고 기회적으로도 수지 맞았고 인생이 너무 신이 나니 수지 맞았다. 네, 지방에 계신 70세 파트너님의 이야기셨어요. 70세에 모든 희망이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수지 맞은 인생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웃는 유산화 비즈니스 여정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기대하시면서 유니스타즈 안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네. 자, 이상으로 저희 패널 강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차렷 경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